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기 전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쌀쌀하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경북 동해안의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 30도, 포항 31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막다가 차츰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지속되는 가운데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일교차 큰 날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해안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이번 주말 화려한 불꽃쇼를 선사합니다. 올해는 8월 폭염을 피해 시기를 앞당겼는데 이 시승격 70주년에 맞춰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축제 내용 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해안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고 규모도 큰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16번째 행사를 치르기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는 금요일 개막식과 불빛 퍼레이드, 주제 공연이, 토요일에는 메인 행사인 국제불꽃쇼가, 일요일에는 가수 이승환 페스티벌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연호랑 새우녀 설화를 소재로 퍼레이드에서부터 불꽃쇼, 퍼포먼스를 하나의 줄거리로 엮었습니다. 특히 경주엑스포 문화 컨텐츠를 소화하고 있는 정동극장의 무용수 23명이 함께하는 퍼레이드는 볼거리로 꼽힙니다. 저희가 이번 축제의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하면서 포항의 대표적인 1월 사상을 담은 연호랑 새우녀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축제 프로그램을 컨템포러리하게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뭐니 해도 축제의 클라이막스는 토요일 밤 9시 포스코와 함께하는 국제불꽃쇼. 캐나다와 일본, 한국의 연화팀이 포항제철소 경관 조명을 배경 삼아 대형 음향 시설을 설치해 입체적인 뮤직 불꽃쇼를 선사합니다. 올해는 좌석을 만석으로 늘리고 3,000석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합니다. 포항시는 부가 가치를 높여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축제를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시성격 70주년에 맞춰서 가장 대규모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포항의 대표 축제인 이번 국제불빛축제에 많은 국민들께서 오셔서 불꽃 발사 구역이 형산강 너머 국내 최대인 1km로 어느 때보다 스펙터클한 볼거리가 연출됩니다. 5일간 열리던 축제가 사흘로 축소되면서 프로그램이 더욱 알차게 구성됐다고 포항시는 홍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포항 시민 1,000명이 다음 달 3일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가집니다. 포항 지역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 대책위는 다음 달 3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을 만나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호소문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지난 4월 2일 포항에서 대규모 걸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25일에는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관광사업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관광진흥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북도와 23개 시군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융자 사업은 대출금리 1.5%를 적용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보조 사업은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제철소 제2용광로가 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나머지 4개의 용광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단체는 수십 년 동안 성분도 알 수 없는 오염물질을 배출해온 만큼 포스코가 포항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됐다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한 개 용광로만 적발됐지만 포항제철소에는 동일한 형태로 운영 중인 용광로가 3개나 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제철소 내 전체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해 환경당국의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는 1, 2, 3, 4고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도 4고로가 가장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마땅히 다른 고로에 대한 현장 확인, 실태 조사 이런 걸 해서 그 법대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조사 결과 제2고로의 경우 적정 범위의 2배 가까운 연간 13번이나 분리들을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다른 용광로의 실태 파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도 다음 달 포항제철소 용광로의 분리들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성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용광로에서 배출돼 온 대기 오염 물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포항 시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건강 역학조사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포스코가 그동안 환경오염, 건강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 시민의 건강 영향이 어떤 식으로 포스코로 인한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건강 역학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환경 오염 문제로 포스코가 유례없는 조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 만큼 포항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용광로 구조상 안전을 위해 브리더 작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경북도에 전달할 예정이며 조업 정지가 이행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철강협회 차원에서도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12해리 영해 밖에서도 낚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영해 바깥에서도 낚시 영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범위를 영해로 한정한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그동안 영해를 넘나들며 영업을 해온 낚시어선 종사자들이 생계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경북수산자원연구소는 내일 바다의 날에 독도새우로 알려진 어린 도화새우 30만 마리를 독도해역에 처음으로 방류합니다. 방류하는 새우는 지난해 11월 독도에서 잡은 어미새우에서 알을 채취해 5달 동안 기른 몸 길이 1.5에서 2.5cm의 건강한 종자입니다. 도화새우는 최대 25cm까지 자라는 대형종으로 다 자란 새우는 킬로그램당 20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지만 문화 전문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문화도 결국 사람이 일구는 것인데 전문 인력을 키우려는 의지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어른들이 다시 교복을 입고 관광지를 둘러보는 추억의 수학 여행.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해마다 40여 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문화 유적을 답사하고 밤에는 탑돌이 등으로 경주의 정취를 느끼는 신라 달빛 기행. 야간 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창덕궁 등 다른 달빛 기행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신라문화원은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됐고 모임을 이끌고 있는 원장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 혁신가에 뽑혔습니다. 수학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는 민간 기업이 함께 했다는 데 주목을 받았고 달빛기행과 같이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국가가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경주에는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 전문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한때 전국적인 명성을 누렸던 신라문화재가 차츰 명성을 잃어가고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정체를 빚는 것도 예산과 단체장의 의지 못지않게 전문 인력 부족도 큰 이유입니다. 경주의 유산은 사실 세계적인데 이런 유산에 대한 감성적 에너지 그리고 예술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단체가 적극적으로 육성돼야 되고 그런 어떤 전문 인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역에 문화 전문 인력이 적은 것은 무엇보다 인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강원문화재단 등 7곳을 선정했으나 경북은 없었습니다.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년마다 뽑아 5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껏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문화자산을 관광 차원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베페사진크 포항 주식회사가 포항 영일만 산단에서 고순도 산화이온 공장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베페사진크 포항 주식회사는 포항시와 200억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25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가 청렴도 향상과 감사기구 독립을 위해 감사관을 외부에서 선발했습니다. 이번 감사관 임용에는 11명이 응시했고 서류와 면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서 감사 부장을 지낸 김정호 씨를 내정했습니다. 경주시는 새로 선발한 감사관을 7월 초에 임용할 예정이며 임용 기간은 2년이며 업무 실적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박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피해 산정 기준에 농민들이 산정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성나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주의 한 배밭에서 열매를 솎아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은 열매는 그대로 두고 큰 열매만 따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내린 우박으로 큰 열매 상처가 났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는 그냥 작은 과일만 지금은 우박을 맞아서 우박 맞은 과일을 계려서 딸라 그러니까 우박으로 상처가 난 배는 이가수원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남아있는 열매도 알이 작아 상품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주에서 우박으로 피해를 본 배 재배 농가는 200여 농가, 면적만 190헥타르가 넘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 절차와 산정 방식은 더디고 복잡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우박 피해 당시 1차 조사와 수확 때 2차 조사를 거쳐 보상금을 받습니다. 농민들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멍든 사과를 그대로 둬야 하지만 수확을 위해서는 열매를 솎아낼 수밖에 없어 나중에 피해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또 봄철 열매 솎기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과 수확량 감소는 피해액 산정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해도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 여기에 대한 알 솎기 할 때 들어가는 노동력이 3배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도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농가 소득 보전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심사를 거쳐 제31회 경주시 문화상 수상자 3명을 선정하고 상패와 함께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합니다. 문화예술부문은 김영섭 경상북도 문인협회 부회장이, 교육학술부문은 강태호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가, 사회체육부문은 이규섭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위원이 뽑혔습니다. LG그룹은 포항 앞바다에 추락한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한 황흥섭 씨 등 3명에게 LG 의인상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 방파제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것을 발견하고 망치를 들고 바다에 뛰어들어 조수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대구에서만 1년에 200건이 넘습니다. 상당수가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신 뒤 스스로 미성년자라고 신고하는 경우인데,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훈방 조치되지만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식탁 위에 가득히 쌓여있는 주민등록증. 최근 2주 동안 달서구의 한 음식점 골목에서 미성년자들이 사용한 가짜 신분증입니다. 업주들은 단체 메시지방까지 만들어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는 미성년자 정보를 공유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매일 올라오고 매일 몇 건씩도 올라와요.
그런 사진들이. 저희로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지난 1월 25일 새벽 2시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 온 고등학생 6명은 25만 7천 원어치 술을 마셨고 누군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들 고등학생은 이전에도 4차례 정도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 업주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취소 신청을 했지만 결국 한 달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고 고등학생들은 모두 훈방 조치됐습니다. 가게를 한 달 쉬고 있지만 이렇게 월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주방 이모님 급여나 여기 매장 친구 직원 급여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 대구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곳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200곳을 넘었습니다. 수년째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식당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한 겁니다. 판결이 있었는데도 이게 10분의 9 이내의 감경 처분으로 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개정으로 처분이 면제할 수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영업정지를 당한 78%가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뒤 고의로 신고한 경우라고 밝혔지만 아직 미성년자에 대한 별다른 처분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졸업생 29명이 지난 2월 미국에서 실시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최초 미국식 로스쿨을 표방하며 2002년 개원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전체 졸업생 가운데 70%가 넘는 428명의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이틀 동안 국제불빛축제가 개최되는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포항 사랑 상품권을 현장 할인 판매합니다. 이번 10% 현장 할인 행사는 형산강 체육공원 내 대구냉과 농협 등 판매 대행점에서 운영되며 당일 현장에서는 최고 3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기 전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쌀쌀하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경북 동해안의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 30도, 포항 31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다가 차츰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지속되는 가운데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일교차 큰 날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